자, 이제 디펜스 또 전략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변함없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는 100포인트 이상 빠지고 오늘은 30포인트 반등. 반등해도 또 이 희망고문? 좀 더 올라가길 바라겠죠. 네. 어떨까요? 오후장에는 어제 빠진 하락한 분을 되돌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이 보이나요? 네, 뭐 그 정도 힘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그래도 외국인들 매물량은 조금 줄었다는 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계속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는 것은 뭐 누가 뭐래도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뭐 충분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장이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 정도의 힘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아쉬운 것은 어저께 이제 아시아 증시 중에서 우리도 엄청 빠졌지만 뭐 홍콩이라든지 워낙 더 변동성이 큰 쪽이 많았는데 이런 쪽도 지금 오늘 회복이 제한적이에요. 네. 그런데 일본은 오늘 6%대 반등을 보이면서 뭐 전일 대비 아주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은 총리가 날아갔잖아요, 지금 미국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세와 관련된 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뭐 지금 뭐 한덕수 대행이 가든 아니면 뭐 특사가 가든 어떤 이런 뭐 조치가 좀 더 있으면 적극적인 조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또 현재 위치에서는 또 쉽지 않아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부족함으로 다가오니까 아마 오후장에 충분한 반등을 예상하기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과 치열하게 붙고 있는 중국이 가장 반등폭이 또 작기 때문에 네. 관세와 관련된 민감도를 그대로 아시아 증시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과 연결된 거는 뭐 위안화와 원화의 환율도 아까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고 중간 멘트에 위안화가 뭐 오늘 절하고시 하는 바람에 원화도 올라가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네. 네. 자, 하여튼 중국은 우리한테는 수출 교역국 중에서는 비율은 제일 높을 거예요, 아마. 미국이 두 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쪽도 지금 우리한테는 뭐 중요한 시장이죠. 자본주의로만 봤을 때 정치를 떠나서.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항상 눈치를 이쪽도 봐야 되고 저쪽도 봐야 되고. 근데 둘이 지금 상계 관세 가지고 뭐 계속 지금 난리잖아요. 네. 몇 퍼센트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최고 104% 뭐예요? 104%까지 나오고 있고요. 104%? 네. 그러니까 보복관세를 매겼을 때 네. 이제 9일날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정말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난 주말 동안에 보복관세 때문에 미증시 급락이 나왔던 거고 어제 우리 시장에 이제 장중 나스닥 선물까지 거의 6%까지 빠지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됐던 건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 이제 미국에서 가짜 뉴스도 있었고 네. 가짜 뉴스지만 저는 뭐 시장을 살린 아주 좋은 가짜 뉴스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제 많이 땡 굴뚝에 연기 날까? 네. 그건 약간 비슷한 것도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중국은 계속해서 이제 뭐 보복관세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과 협상은 안 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다른 국가들은 즉시 협상하겠다라고 네. 했으니까는 가짜 뉴스는 뭐 다른 나라는 다 연기한다는 거였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이 즉시 협상한다고 하니까는 바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첫 공식적으로 협상 국가가 됐고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일단 이제 해결이 되고 있는 거고 물론 이 시간으로 본다고 한다면 4월 9일까지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냐? 절대 그렇지는 않겠죠. 다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고 정말 중국과의 관계도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사실 중국과의 관계는 더 안 좋아졌거든요. 왜냐하면 보복관세 이야기 나와서 많게는 104%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중국이 바로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 절대 뭐 굴복하지 않겠다. 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상황은 더 안 좋아졌는데 다른 국가의 상황은 협상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EU 같은 경우도 어떤 핵심 쟁점에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건 대부분 미국의 농수산물을 수입해라. 관세 없이. 그런 부분인데 유럽은 또 그 정도 못하겠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줄이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는 아직 핵심 쟁점에 다가가지 못해서 뭐 어려울 수 있겠는데 어쨌든 중국을 제외하고는 협상을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 오늘 반등폭이 뭐 만족스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특히나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제 이제 중국의 어떤 보복 관세 때문에 장중에 마이너스 5점 몇 프로까지 급락 출발했었거든요.
근데 가짜 뉴스 때문에 한번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네, 급변동이 굉장히 네. 컸죠. 근데 그게 저는 좋은 게 뭐냐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헤지펀드의 어떤 그 마진콜 때문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도 그런 게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고 마진콜을 이제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헤지펀드들의 어떤 미리 매도가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이 있던 건데 어제 마진콜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 네, 어제 가짜 뉴스를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 해소가 됐다 보니까 수급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제 좀 얼토당토하게 빠지는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 않았나 그런 걸 봤을 때 기술적으로도 일단 좀 바닥은 잡은 것 같고 그다음 내용적으로도 중국은 더 심화되고 있지만은 그 외 국가는 이제 협상이 시작되면서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만 네. 협상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바닥은 잡은 것 같다라고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종목들이 좀 꽤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는 아직까지 뭐 어제 빠진 것 대비해서 올라간 게 많이 없습니다만 종목들은 이미 어제 빠진 것 대비 올라가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주도주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좀 봤을 때 바닥을 잡은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면 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어스무스하네요. 헷갈리기도 하고. 바닥에 하방 경직을 보이고 반등을 하고 있고 너무 낙폭 과대하다 뭐 이런 상투적인 표현을 많이 쓰죠.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뭐 이렇게는 하는데 추가 반등할 것인가? 그러려면 반등하려면은 뭔가 조금 이 햇살이 좀 비쳐야 되는데 지금의 작금의 상황을 코로나 팬데믹하고 많이 비유하잖아요. 바이러스는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도 안 되고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대화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미국과 중국의 협상 창구, 완전히 뭐, 이제 끝! 뭐, 이건 아니잖아요. 네. 네. 협상의 가능성. 근데 지금도 어쨌든 104%, 102%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얘기는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강대강 모드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대화 창구 닫고 협상 끝. 그러면 관세 시작. 이게 이제 뭐 최악일 수 있는 거고. 진짜 그런 전쟁, 진짜 전쟁. 네, 그런데 그런 최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지속돼서 뭐 몇 년간 이어지고 앞으로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라면 그건 뭐 진짜로 시장을 무너뜨리는 큰 이슈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또 한 달 그렇게 하다가 뭐 접거나 아니면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게 또 뭐 영원한 악재는 아닐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지금 여전히 세계의 공장은 중국인데 네. 향후 3년간 중국을 대체할 만한 세계의 공장이 나올 거냐? 3년 안에 미국이 지금 자신들의 생산 라인을 다 갖출 수 있을 거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압박하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미국으로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미국이 받을 수 있는 타격은 전혀 없느냐? 그다음에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보조금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의 제품을 싸게 공급함으로써 리플레이션을 가져왔던 그 효과를 과연 미국은 100% 다 포기할 수 있느냐? 네. 없습니다. 가놓고 말씀드리는데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도 저소득층이 있고 그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물가 압력을 덜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800달러까지 알리바바나 테무를 통해서 중국의 그 저가 제품을 사두는 것을 그동안 허용해 줬기 때문인데 네. 이것마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받는 물가 압력은 우리가 이제 피부로 발표되는 지표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미국 대중이 참는다? 저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위들이 나오잖아요. 핸즈업, 손 떼라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뭐 한 달 내에 미국 내 공장을 전체적으로 다 지어서 다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모르겠으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도 뭐 계속 에스컬레이팅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에스컬레이팅의 거의 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에스컬레이팅이라는 표현들 쓰는 게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순환적으로. 자, 이제 테마와 모멘텀. 뭐 엄밀히 따지면은 그 말일 수도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이제 테마주 그러면은 잠깐 되게 반짝하고 과열기미를 보이고 변동도 굉장히 큰데 모멘텀은 이제 산업적으로는 지속성과 장기성을 가진다. 네. 지금 선택하기에는 그래도 뭐 정치 테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둘 다 간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산업별로 봤을 때 지금은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별 전망이라든가 뭐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어떤 관세로 인한 어떤 이 세계 경제 리스크,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그 전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그쪽도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테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어쨌든 대선 시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6월 3일로 이제 대선일이 발표가 됐는데 그동안 많은 정책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2달 동안은 막바지를 빼고 한 달 반 정도는 아마 이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도 꽤 활발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도 우리가 좀 간과해서 안 된다는 건데 만약에 지금 그 어떤 지수 구간이 어쨌든 과대 납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풀린다고 하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좀 풀린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우량주가 올라가는 더 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일 지났는데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보복 관세를 또 부과해서 네. 정말 104%의 관세가 나온다고 뭐 하면 난타전 가고 네. 점입 가격 가고 뭐 그, 온통 뭐 그러면 또 이제 뻔하잖아요. 뭐 히토리 얘기도 나왔지만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엄청 수입하는데 거기에 또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자국 내의 물가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할 거고 올해 또 뭐 작황도 만약에 엉킨다 그러면은 난리 쓰겠죠. 그리고 네.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휴지가 없고 뭐 또 뭐 지금 나사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서로 난타전으로 가고 또 중국이 미국 국채 던지고 뭐 이러면은 네. 뭐 참. 그 정도까지는 정말 안 갔으면 좋겠는데 네. 이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결정을 할지 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만약에 이제 내일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상을 보면은 이제 4월 9일 날 미국 시간으로 4월 9일부터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일 밤부터 부과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중국의 보복관세가 시작되는 건데 그걸 처리 안 했을 시에 이제 미국은 34%가 아니라 이제 이 50% 높인 걸 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리고 나서 돌리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마 또 지금 반등폭도 좀 반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최악의 시나리오 생각해 본다면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협상이 될 텐데 네. 어떤 극적인 타협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은 계속해서 어떤 이런 그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결국 대안을 찾을 것이고 그 대안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치 테마주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정치 테마주도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정책적인 테마들. 네. 결국 정책이 좀 신선한 거는 사실 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뭐 조금 굵직하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그 여론조사 측면에서 야당의 물론 이제 대표적인 그 대선 주자가 선출이 아직 안 됐지만 뭐 세종시 이전 이런 내용은 좀 있는 것 같고. 신선한 게 좀 하나 나오고 있는 게 네. 원래 지금까지 정책 테마만 말 그대로 이제 뭐 저출산, 뭐 죄송합니다. 세종시 이전이라고 그랬지. 수도를 세종. 그렇죠. 네. 네. 세종시 자체를 이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이었는데 어제 보면은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도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AI 소프트. 예. 저는 이제 그게 올라오는 게 이 지브리 열풍으로 올라온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 지브리 열풍으로 올라가나라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는 이제 민주당의 유력 대표가 이 AI 위원회를 만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AI에 대한 정책을 강화시킨다고 하니 뭐 국후펀드 얘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도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위원회에 또 부회장으로 들어가 있는 이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점상한가가 지금 2번째, 3번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I 소프트웨어가 어떤 정책 테마로 올라가는 것은 좀 꺼림칙하긴 한데 네. 어쨌든 올라가는 거니까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정책 테마주가 또 AI가 되고 있어서 결국 AI 소프트웨어가 올라서기 시작하면 또 지금까지 뭐 우리가 못 올라가고 있었던 그 좀 조정이 심했었던 뭐 첨단 산업 로봇 쪽이라든가 다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도 지금 오늘 얘기 나오는 스마트팜 얘기도 좀 네. 있던데.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좀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식상한 정책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근데 앞으로 새롭게 나올 정책은 우리가 작년 대선 때랑은 다른 게 지금은 이제 AI 시대로 가고 있는 거고, 최근에 AI 시대에 있어서 이제 한국이 많이 뒤쳐져 있다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어떤 중심된 정책이 나온다 한다면은 오히려 AI 산업된 관련된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의 종목들이 오히려 어떤 그 대선의 정책 테마로 올라갈 수 있어서 그런 모습이 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뭐 지금 솔트루스 같은 경우도 두 번째 급등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김종희 기사는 정책 쪽으로는 어떻게 조금 물론 뭐 많은 정책이 쏟아지겠죠. 뭐 극단적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무슨 뭐 대한민국을 또 미국 옆으로 옮긴다 뭐 이런 거는 안 나오겠죠. 뭐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고. 뭐 터널 뚫고 뭐 맨날 그러잖아요. 뭐 항만 터널 뭐 지하화 뭐 근데 한 개도 사실 된 거 없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니 또 궁금한데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그건 뭐 쏙 들어간 게 아닐까 싶은데 뭐 유정복 인천시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분이 나왔을 때 뭔가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요? 어쨌든 지금 양당의 대표 주자가 선출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뭐 각 당에 네, 각 이제 유력 주자들이 얘기 내놓는 것들로 인해서 하루하루 뭐 종목군들의 등락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고, 그럼 뭐 이재명 대표의 AI 관련된 어떤 정책 방향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움직인 것도 어제 오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 뭐 스마트팜이 됐든 뭐 각종 이제 종목군들이 다양하게 움직일 텐데 그건 뭐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딩 영역이고요. 차라리 양당의 이제 대표가 빠르게 확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확정되면 확정된 후보의 정책주로 또 쏠리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본다면 뭐 그런 종목군들을 계속 추적해 나가고 뭐 트레이딩하는 것 뭐 각자의 능력이니까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크로하게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몰아치는 트럼프 관세 폭풍은 이겨낼 정책은 있는지 지금 우리 2달 동안 비어있는 소위 이 구간에서 양당의 후보가 합의를 해서 미국에 뭐 특사를 보내는 방향 뭐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해결하는 걸 보여주면 한국 증시의 지금 상대적인 강세에서 악세로 돌아선 결정적 이유는 결국 관세 때문이니까 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지금 오늘 일본 증시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또 점프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매크로의 큰 그림에서는 일단 양당의 최종 대표 주자가 선정이 되고 이 두 분이 아니 뭐 각자가 과연 이 미국 관세와 관련된 혹은 이 미중 사이에 낀 이 상황에서 이 매크로 해법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가 우리 증시를 결국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결론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전히 뭐 반도체, 뭐 조선방산 좋은 가격엔 계속 사자는 쪽인데 좋은 가격이 왔을 때 안 사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어저께 뭐 하이닉스도 뭐 비교적 강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좋은 가격에 안 샀으면 언제 살 거예요? 다시 올라갈 때 뒤늦게 쫓아가겠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위 뭐 반도체 쪽과 조선방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립을 잡고 가고 있는 쪽에서는 내가 지켜보고 있는 종목 대형주가 좋은 가격에 왔을 때는 반드시 좀 사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게 해석을 뭐 꼭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언뜻 요즘 많이 생각나는 게 오늘 이제 중국의 아까도 또 반복적이지만 위안화 절하 고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세들 막 34%에서 50% 지금은 102? 104까지 나왔어요. 104.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환율을 이제 환 가치를 통화 가치를 절하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계엄 사태 이후에 뭐 이렇게 탄핵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지만 30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30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가치는 자연스럽게 앉아 있어서 절하가 돼 버려서 조금 뭐 아이러니한 생각이긴 한데 한숨은 돌리지 않았을까? 이런 건 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환율 충격을 우리가 한 10% 정도라고 했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흡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관세 결정이 10% 이내로 우리도 줄일 수 있다면 네. 그러면 환율이 이미 충격 흡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는데 그렇죠. 25%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고요. 산업별로도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환율 충격으로 인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10% 이내로 낮추면 이미 환율이 10%의 부분은 흡수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상방에 또 미국 재무부 또 환율 보고서 나오면 뭐 사실은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건 뻔히 알 테니까. 네. 자, 최영도 매니저는 이제 오후장 전략하고 또 뭐 준비하신 거 있잖아요. 오늘은 또 네.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제 이제 그 미국 시장도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저점 이제 대비해서 낙폭 네. 줬어. 자사주 매일까지 발표하면서 저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좀 저점에 있다 생각하고 네.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정치 리스크 해소가 되면서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유럽 이런 어떤 관세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낙폭이 심했던 경우인데 이런 부분만 풀린다면 결국에는 지금 낙폭이 꽤 심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매수가 들어갔을 때 뭐 정말 40~50% 이상의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관세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상당히 가겠죠. 다만 우리가 1기 때도 보시면은 한 3~4개월 정도 계속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이제 좀 해결되는 모습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같은 경우도 3월부터 시작이라 본다면 길어봐야 한 5개월 정도면 끝날 것이고 그럼 그 이후에는 지금의 싼 우량주들은 정말 많이 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관세 영향에서 좀 덜 벗어 그 영향을 좀 덜 받을 거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망과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아주 또 좋은 종목이 하나 있어서 요거는 사실 이제 어떤 지주사라서 네. 약 2가지 정도의 수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매니저는 또 기업 준비하시러 자리 이동해 주셔야 되니까 오늘 디펜스는 전략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정희사의 이제 오장 디펜스 디테일한 게 좀 필요한데요. 뭘 볼까요? IT 전략?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어제랑 동일한데 일단 주중반 뭐 4월 9일 우리로는 4월 10일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소위 이제 올인은 안 된다. 뭐 지금 현금이 됐든 주식 비중이 됐든 한쪽 방향으로 다 몰고 가는 그런 전략은 오히려 위험해 보이고, 그러니까 비중을 더 만약에 태우고 싶다면 결과를 보고 좀 더 비싼 가격에 혹은 더 싼 가격에 들어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비중 조절의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네. 종목은 뭐 동일합니다. 뭐 반도체 소재가 됐던 아니면 오늘 삼성전자나 LG전자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왜 좋게 나왔을까요? 당연히 풀인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관세 받기 전에 미리 당겨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2분기가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2분기 전망이 불분명한 기업은 아마 주가가 탄력적으로 달려가기 어려울 건데 반도체가 2분기 전망이 갑자기 꺼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동일하게 갑자기 AI 투자를 다 안 한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또 조정이 와서 기회가 온다면 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핵심 소부장이나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이 자리에서는 두려워할 게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선방산 쪽은 혹시 어떻게? 그러니까 최근에 밀릴 때도 강하게 밀리긴 하지만 또 복구도 빨리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최근에 박스라인의 저점 부근에서는 좋은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미국 해군 쪽에 관련돼 있는 기업을 살 거냐 아니면 에너지에 가까운 삼성중공업을 살 거냐는 이제 선택의 문제일 텐데 좀 더 이제 공격적인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조선 기자재 쪽이 더 나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공격적이지 않고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원한다라고 본다면 저는 뭐 삼성중공업의 상선이나 LNG선 그다음에 그 구조물 같은 것들도 결국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이제 밸류 부담이 적은 삼성중공업 쪽을 좀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얘기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참 무거운 주식인데 그래도 들썩들썩하는 거 보고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면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모 프로그램에 그 거제시장 이번에 이제 경선체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거제시장 전화 연결한 거 들어보니까 뭐 그쪽에 조선소들은 조선이 화랑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경제에는 또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처럼 막 사람 많이 뽑고 그 지역에서 뭐 밥 먹고 이런 건 생각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해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와서.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가대교 만들어지면서 이제 소비를 부산 쪽으로 옮겨가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지역 경제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뭔가 하여튼 이 심리라는 게 또 중요하니까 네, 우리가 또 힘을 내보시자고요. 자, 오늘 오장 디펜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